네, 이렇게 야권의 심장부라 불리는 호남 지역에서 열린 민주당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얻어 압승을 거뒀습니다. 각 당의 경선이 바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바른정당은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뽑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17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초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도국 김민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호남 경선이 어제 끝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과반의 득표를 달성했네요. 네, 어제 광주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첫 경선이기도 하고 또 야권의 심장부이기도 한 호남에서의 경선이기 때문에 이날 결과가 전체 경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굉장히 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쏠렸는데 그 공공연히 거론됐던 문재인 대세론이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호남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압도적인 정권 교체 이뤄내고 호남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 정권 교체론에 호남의 민심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관측이 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14만 2천여 표, 그러니까 전체 60.2%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를 이제 획득을 했죠.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각각 20%, 또 19.4%를 얻어서 나란히 2위와 3위를 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의 이 대세론의 쐐기를 받겠다라는 각오로 나머지 경선을 이어나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이제 각오로 임하고 있고. 안 지사와 이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반전을 꾀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내일 있을 충청 지역의 경선 또 31일 영남 또 수도권 강원 경선을 이제 거쳐서 4월 3일 날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고요. 이날 결선, 그러니까 과반이 넘지 않는다면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8일 날 대통령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반전을 꾀하는 두 후보,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 20%,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19.4%에서 불과 0.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그 이전에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이렇게 뭐 0.몇 %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격차가 좁혀지진 않았거든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시장의 선명성, 정치적 선명성에 조금 더 응원을 보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뭐 이른바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적폐 청산을 바라는 호남의 그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둘 간의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안 지사는 충청지사이기도 한 만큼 충청도지사인 만큼 충청권에서 지지율을 좀 이렇게 만회해 보겠다라는 전략을 피고 있고요. 그 이재명 시장은 충청과 영남에서 어느 정도 선전만 할 수 있다면 자기의 그 본 무대인 수도권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지 않냐, 그 승부를 내보겠다 이런 이제 그 전략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국민의당 경선도 이어지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네, 지난 주말 그 호남 경선에 이어서 오늘은 영남 지역의 경선이 열립니다.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선인데요. 그 부산 백스코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호남 경선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안풍 이제 이라는 바람을 일으켰는데 64.6% 득표를 보이면서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상황을 볼 때는 안 전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안풍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어질지가 아마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인단 없이 누구나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그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그 호남 경선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역시 또 이번에도 굉장히 얼마나 좀 많이 참여를 할지에 대해서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른정당은 오늘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바른정당은 정당별로 봤을 때는 가장 일찍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는 모두 마친 상태고요. 오늘 그 대의원 현장 투표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일단 그 유승민 그리고 남경필 두 명의 이파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되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간 네 차례 그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모두 그 남경필 지사를 이기면서 지금 기선을 제압한 상태이거든요. 네. 남경필 지사는 막판 역전 드라마를 써보겠다라는 이제 전략으로 임하고 있긴 한데 그 국민 여론조사나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큰 이변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 유승민 의원이 아마도 이제 승기를 잡지 않겠느냐 이런 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늘 대의원 3천 명의 현장 투표 결과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전체 선거인단의 한 6%밖에 이제 되지 않아서 아마 이 판세를 가리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5시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주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넘어가 보면 영장 심사가 29일, 30일 예상됐었는데 30일로 정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3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영장 심사는 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이틀 정도 뒤에 열리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이긴 했는데요. 하루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좀 사건의 규모 등을 좀 고려할 때 여유 있게 하루 정도 시간을 둔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여러 가지 혐의를 아마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뭐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고 뇌물 등에 관한 혐의라고만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검찰과 특검을 거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13가지나 되거든요. 이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죄가 뇌물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도 그동안 이제 강요라든지 직권남용으로만 봤다가 특검의 이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물 혐의라는 중한 혐의가 있고 또 일반 13개나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무조건 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이제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사안이 중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련자들이 모두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이런 이제 영장 청구 배경을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요건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됐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특검의 결론을 수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뇌물죄는 삼성 관련된 것만 적용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그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300억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을 이제 영장에 청구한 것으로 영장 청구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최 씨의 회사인 독일의 코레스포츠와 이제 삼성이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이제 실제로 삼성이 송금한 부분 그리고 또 삼성이 그 미래와 K스포츠단에 출연하는 부분, 또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그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서 삼성이 후원을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뇌물로 본 건데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지금 현재 SK와 롯데 관련해서도 특검 단계에서는 이제 그 뇌물일 가능성을 보고 계속 수사를 해왔었는데 아마 기간이 이제 짧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검찰로 넘기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기소될 즈음에는 이 뇌물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또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영장 심사라는 것은 이제 그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구속 수사를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나오긴 하죠. 그래서 자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제 시간을 갖긴 하는데 이런 걸 고려하면 그동안 혐의를 좀 완강히 부인해 온 만큼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나와서 이런 혐의 13가지나 되는 혐의에 대해서 일일이 소명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서류 심사만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심사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주변에 혼란이 또 생길 것들을 우려해서 아예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받게 되고 이럴 경우 검찰이 이제 구인장을 집행할 경우에 법원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어느 장소에 가서 대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 심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방어권을 포기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그 혐의를 시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 피의자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크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의 혐의가 중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검찰이 얘기했던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법원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재용이라든지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관련자들이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같이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구속을 안 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관측인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 발부 가능성에는 조금 무게가 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도주의 가능성이 적고 또 증거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적다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영선 그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비선 실세들을 이제 청와대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게 방조한 혐의 등으로 이제 구속 예. 영장 그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히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구속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기각을 시킨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것처럼 박 전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영장 심사 결과는 이제 그날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혐의가 많고 또 여러 개 있고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30일 날 영장 심사가 열리면 다음 날 새벽이나 그날 오전에 이제 영장 심사 결과, 그러니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슈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보도국 김민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